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대학교 요즘 왜 이러는 걸까요? 갑질 교수 논란으로 시끄럽더니 이번엔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교수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대 한 단과대학의 실험실. 이모 교수는 지난해 6월 이곳에서 남학생 제자를 불러 밥을 먹다 제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한 달 뒤 다시 같은 곳에서 여학생 제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교수는 수업에서 배제됐습니다. 계속 오셨어요, 학교에, 실험실에. 그래서 계속 마주쳤어요, 학생들. 그래서 피해자 학생들이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검찰은 해당 교수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는 폭행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 격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거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에도 제주대 김모 교수가 차량에 여학생을 강제로 태운 뒤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수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제자를 가리킬 만큼의 성인지적인 감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임용 차원에서부터 처음부터 한번 그런 것들 점검하는. 잇따른 제주대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에 학교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갑질 논란을 빚은 제주대 교수의 소속학과 졸업생들이 대학 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학과 졸업생들은 성명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후배 재학생들을 지지한다며 대학 측은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교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장이 오늘 퇴임하는데요. 차기 행정시장 인선은 인사청문회와 조직 개편, 정기 인사와 맞물려 있어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담한 표정과 달리 고경실 제주시장의 퇴임사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쓰레기와 교통, 환경 문제 등에 혼신을 다했지만 하나의 정책을 정착시키기엔 2년의 임기는 짧았고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훈련된 직업 공무원들이 탄탄히 바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은 도의 원지사님의 큰 정책 방향을 따라서 공약 준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기간으로. 이상순 서귀포시장도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물러나면서 양 행정시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농공행상 논란이 일 수 있고 민선 6기 때 행정시장이 중도 사퇴하거나 도의회 청문회에서 낙마했던 경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인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주요 어떤 이 추진 사업, 현안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조직 개편 시기도 관건입니다. 비서실을 중심으로 정무 라인을 크게 보강하고 일부 실국을 조정한다는 큰 윤곽만 나와 있습니다. 입법 예고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민선 7기 첫 정기 인사는 행정시장 선임 절차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인 빨라야 8월 말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JDC가 내년 초에 국제인재개발원을 개원합니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JDC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주포럼 특별 세션에서 지난 1월 JDC 미래 사업으로서 교육 사업을 승인받았다며 내년 초 가칭 국제인재개발원을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재개발원은 공직자나 공기업의 직원들이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과 국제적 인정 육성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됩니다.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출도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무사증 제도의 보완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내고 심사를 기다리는 예멘인은 500여 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수용에 반발하며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52만 건을 넘어 최다 추천 청원으로 떠올랐습니다. لا أستطيع التحدث عن مشاعري لأنها مشاعر عظيمة الآن داخل كوريا. 논란이 가열되자 법무부는 오늘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 정책 실무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난민 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과 심사 기간 단축, 재외 공관에서의 비자 심사 강화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도 출입국 외국인청과 경찰 등 6개 도내 기관 단체와 첫 총괄 지원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예멘 난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취업과 의료, 구호품 지원과 범죄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멘인들을 국가가 정한 난민센터로 거처를 옮겨 관리할 수 있도록 출도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과 무사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그 심사가 완료된 분들한테서라도 먼저 출도 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제 제주 포럼에 참석해 난민 문제는 함께 치러야 할 홍역이라면서 외교부가 필요하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난민대책도민연대와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등 6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난민 신청 예멘인들에 대해 취업 허가를 내준 것은 난민법상 원칙을 어긴 것으로 권한을 남용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 예멘 난민을 향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이 허용되고 있는 정당한 기간 동안 이들을 인류애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추와 시금치는 경북 포항의 대표 농산물이었습니다만 연작에 따른 품질 저하와 전국적인 재배지 확대로 명성이 예전만 못합니다. 포항시가 새로운 소득작물로 이름도 생소한 애플 수박을 보급하기로 하고 시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포항 MBC 김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박이 과일처럼 공중에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포항시 연일읍 중명리 5농가가 힘을 합쳐 0.8헥타 하우스에 심은 애플 수박이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포기에 6개까지 열리는 애플 수박의 강점은 역설적으로 작은 크기,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작고 껍질이 얇아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수확 적기가 2주일 남아 아직 빨갛게 익지는 않았지만 영락없는 수박 맛입니다. 일반 수박은 무거워 들기도 힘들고 냉장고 공간을 차지해 보관이 쉽지 않은 데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판로는 모종을 낼 때부터 확보돼 있습니다. 심을 때부터 계약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6월 말에 수확과 동시에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께서 직접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포항시는 부추와 시금치를 대체할 작물을 줄곧 찾아왔습니다. 한 장소에서 30년 동안 부추를 재배하다 보니 연작 피해를 줄일 대체 작물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부추 시금치가 주 농업을 이루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다 보니 가격이 폭락되어 대체 작물이 필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포항농업도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제조사 용역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에 단독으로 응모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에서 기본 사업 부지에 대한 제조사와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 후보지 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기본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주로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관광객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국내 관광객의 경우 내국인 면세점이 있는 용담 2동에서의 매출액이 전체 24%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도 면세점이 몰려있는 제주시 연동이 8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2012년에 비해 매출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시 구좌읍으로 지출 순위가 20위에서 13위로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남부와 산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부와 동부, 서부에는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출근길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현재 기온 2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오늘 아침 기온 23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 구좌와 표선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기온은 23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산간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고 기온은 윗세오름 16도, 성판악 1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 오늘 아침 23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 우도 26도, 비양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도 남쪽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3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쯤 제주시 영평동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사태로 끊긴 제주 인천 백길 여객선 재취항을 앞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져 내년 6월 취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항만업계에 따르면 제주 인천 여객선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H업체는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상청이 선령에 따라 평가 점수를 감정하도록 한 해수부 고시 등을 위반했다며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해상여객 운송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제주 인천 여객선 취항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됩니다. 새별오름에 선교대회를 홍보하는 광고 문구가 게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는 한 종교단체가 선교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새별오름 주차장 사용 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를 승인했으나 신청 내용과 달리 오름의 선교대회 홍보 문구를 게시해 이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26일부터 오름의 홍보 문구가 게시되지만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뒤늦게 철거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아열대 해양생물 지표종인 그물코 돌산호가 제주 바다에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제주 연안바다에서 조사한 결과 그물코 돌산호가 제주 전역으로 번졌고 크기도 해마다 4cm씩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물코 돌산호는 필리핀과 호주 등에서 서식하는 열대와 아열대 해양생물 지표종으로 제주에서는 10년 전 서귀포 문섬 앞바다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